서울 근교의 오래된 주택가.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든 낡은 집 한 채. 정혜숙은 그 안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 한 장, 아들의 웃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수는 아직 27살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집의 시계는 그날 이후 멈춘 듯 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고요했습니다. 책 읽고 차를 끓이고 창밖을 보는 게 하루의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항상 같은 말로 시작됐습니다. 민수야, 밥 먹자.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만이 묵묵히 소리를 냈습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5해. 교통사고였지만 혜숙은 여전히 그날의 장면을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노트, 서랍에는 이름표가 달린 점퍼 한 벌, 책장엔 미처 반납하지 못한 논문 자료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방의 먼지를 털지 않았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그 아이의 온기가 함께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혜숙은 장롱속을 정리하다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목시계, 학생증, 그리고 작은 휴대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스크래치가 깊게 나 있었지요. 민수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전원을 눌러보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충전기를 찾아 연결하자 잠시 후 띠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미재생 1건. 민수가 보낸 건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내일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짧고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혜숙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내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휴대폰의 화면이 스스로 꺼졌습니다. 깜박이던 불빛이 사라지자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혜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엄마, 내일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베개를 껴안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내일이라니. 그녀는 메시지를 다시 들으려 했지만 휴대폰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배터리를 바꿔도 전원을 눌러도 불빛 하나 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새벽을 넘겼습니다. 방 안엔 차가운 공기와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12시 37분, 그때 이후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아침을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엔 먹구름이 깔려 있었고 바람은 겨울답게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민수가 말했던 내일이 오늘인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꺼져 있던 휴대폰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었고 화면엔 새 음성 메시지 1건이 표시되었습니다. 혜숙은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자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내일은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민수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폰 불빛이 잠시 깜박이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방 안은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네가 맞니?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틱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의 첫 걸음인지 혹은 더 깊은 미로로 들어서는 신호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혜숙의 집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꺼진 휴대폰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불빛은 몇 초 머물다 사라졌고 그 순간마다 마치 누군가 다녀간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수의 목소리는 매번 내일을 언급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와요. 내일은 춥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말들은 정확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해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휴대폰을 들고 동네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간판엔 장우전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 장우석은 해숙의 옛 제자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선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데서 뵙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휴대폰이 자꾸 혼자 켜지네요. 누가 전화를 건 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요? 그녀는 자세히 설명하려다 멈췄습니다. 죽은 아들의 목소리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만 덧붙였습니다. 장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기를 살폈습니다. 나사 몇 개를 풀고 배터리를 갈아 끼웠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건 오래전에 서비스가 중단된 기종인데요. 그런데 녹음 파일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새로요? 해숙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파일명은 내일 3시. 손끝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내일 오후 3시 교문 앞에 가세요.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교문 앞. 그건 민수가 다니던 학교의 교문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장우석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예전 메시지 아닐까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생 은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요즘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좀 피곤해. 잠을 못 자서. 언니, 나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의 일은 이제 그만 잊을 때도 됐어. 꿈이든 뭐든 너무 빠지지 말고. 은주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차가웠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그녀는 오래된 액자 속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정말 나한테 말을 거는 거니? 다음 날 그녀는 무의식처럼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주머니 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점점 3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환상으로 끝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 속에서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메마른 손.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진짜 나를 부르고 있는 거라면 내일 교문으로 가볼까? 그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망설임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약속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선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침대맡의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꺼져 있던 휴대폰이 다시 켜졌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번쩍이며 스피커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재생되었습니다. 엄마, 내일 꼭 와주세요. 그 한마디에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오랜만에 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12시를 넘겼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린 아침, 해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가볼게.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목도리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무 불빛도 없었지만 손끝으로는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가로수 위의 눈, 사람들의 숨결,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그곳 바로 민수가 다니던 대학 근처였습니다. 발걸음이 교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길 위로 젊은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들 틈에 선 해숙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문
앞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수 학생, 어머니 명의 장학기금 전달 시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호흡이 짧아지고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화면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다른 듯 희미한 불빛. 그 순간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엄마, 내일 교문 앞에 가세요. 꼭요. 그 목소리가 끝나자 화면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정민수 학생 어머님이신가요? 네. 교장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학생이 생전에 준비하던 일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모아 어머님 이름으로 전달하자고 했죠. 해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서서히 고여 올라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전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정한 복장을 한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장학금은 정민수 학생이 생전에 남긴 뜻을 이어 만들어졌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해숙의 무릎이 풀리듯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준비한 게 이거였구나.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떠난 뒤에도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눈발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꺼진 화면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전할 수 있네요. 사랑해요, 엄마. 그 순간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얼어있던 가슴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완전히 꺼진 화면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따뜻한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괜찮아. 그 말은 눈부신 겨울 햇살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눈은 다 녹았지만 해숙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마음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을 뒷산을 걸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조금씩 다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가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걸 바랐겠지. 엄마가 이렇게 다시 걷는 걸. 그날 오후 수리점 주인 장우석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교문 앞에 계신 거 봤어요. 그날 이후로 이걸 전해드리려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학기금 전달식 당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활짝 웃고 있었고 가운데엔 해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날의 표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석씨. 그날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지금 보니 웃고 있네요, 내가. 민수 학생이 그걸 원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웃는 얼굴로 남는 걸요. 해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저녁 무렵 동생 은주가 들렀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둘 사이엔 긴 세월의 오해가 남아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언니, 나 그날 뉴스에서 봤어. 민수 이름이 걸린 장학금 소식. 그래, 그 애가 다 준비해뒀더라. 언니가 그날 교문에 간 것도 그 애가 알려준 거겠지? 해숙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눈물 대신 잔잔한 웃음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응, 이제는 믿어도 될 것 같아. 그 아이는 내 곁에 있었던 거야. 은주는 말없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해숙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에게.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그날 이후로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하지만 이제는 너를 붙잡지 않으려 한다. 너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말들이 남아 엄마를 살게 했으니까.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아들아. 엄마는 이제 내일을 살아볼게. 창밖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탁자 위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불빛이 다시 켜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또 다른 불빛이 켜져 있었으니까요. 그 불빛은 사랑이 끝나도 남는 그리움의 온도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에 잠시 민수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 민수야. 그리고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나무들이 연두빛 잎을 틔웠습니다. 정혜숙의 집에도 볕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 대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걷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정말 따뜻하구나. 그녀의 일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마을 주민센터에서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따뜻할 겁니다. 글자를 따라 적던 어르신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숙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오래된 그리움이 아니라 새로운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학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말 참 좋네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들이요.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눈물이 아닌 기억의 미소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혜숙은 교문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켜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 없이도 웃을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 봄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날아와 그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손으로 덮었습니다. 혜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 이제 내일을 살아볼게. 그 말과 함께 미세한 진동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꺼져 있던 휴대폰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한 줄의 문자가 화면에 스치듯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웃어요. 그리고 화면은 조용히 꺼졌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화였습니다. 길 위엔 꽃잎이 흩날렸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햇살 아래로 걸음을 옮기며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잘 살았어요, 민수야. 내일도 잘 살아볼게. 그녀의 뒷모습이 햇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도록 따뜻한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목소리가 사라져도 그 마음은 내일을 살아가는 힘으로 남는다.